158번입니다. 158번부터는 비교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준가액이라고 하고요. 비교 방식으로 구한 임료를 비준임료라고 하죠. 그리고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7글자로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만약에 토지가액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은 사례를 찾아가지고 사, 시, 지, 개면, 사는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 이런 것들을 곱해갖고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비교 방식은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됐다. 28회 때만 출제가 안 되고 29회 때는 2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나온 문제가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로 나온 문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은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비준이라는 건 기준에 비교했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를 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구할 거냐? 가장 좋은 것은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근은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넓게는 동일 수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하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례를 선택해서 이제 고쳐가는데, 비교해 가는데 사례와 대상을, 내가 구하려는 물건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정을 고칩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그 사례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표준지죠. 표준지는 표준으로 구해진 땅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해갖고 표준지를 통해 갖고 가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여기는 사정 보정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시점 수정이 들어간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정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에는 대상으로, 밑에는 사례로 해갖고 기본을 100을 주고 주어진 수치에 따라서 숫자를 넣어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고치는 방법을 사정 보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 방식에서는요. 계산할 때 기본적인 것이 위에가 대상이고 밑에가 사례라는 것. 여기다가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날짜를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구할 때는 기준되는 날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준 시점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로 하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기준점인데, 그러면 사례가 팔린 날짜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거래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점 수정한다는 것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고쳐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점 수정은 거기 하는 것, 이렇게 말로 이야기해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보다는 실제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그 기간 동안에 10% 올라갔다, 그러면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를 주었죠. 우리 앞에서요. 지수가 100이고 그 다음에 125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1.25를 곱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조금 조심할 거. 우리가 매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은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10%라면은 1.1을 두 번 곱하는 거죠. 1.1 곱하기 1.1. 만약에 3년이면 몇 번 하고요? 3번. 해서 두 번 곱하면 1.21로 한다는 거. 자, 이런 지문들을, 이런 계산들을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여기 매년이 나올 때는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곱한다는 것. 예, 이게 이제 시점 수정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개별, 면적 이런 차이가 나면은 이걸 이제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참고할 것은 만약에 그 사례가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는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나 분석은 해야 돼요. 이게 비교와 분석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지역 분석 그러면 그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교 계산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기억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의 문제를 보면은 이런 말로 나온 것보다도 계산 문제를 하는 거니까 말로 나온 건 가볍게 이해하고요. 공식을 꼭 이해를 하시되 공식이 전부 다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비교 방식 계산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찾아서 곱하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158번의 문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58번입니다) 자, 이럴 때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치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말하자면 5% 우세 그러면 기준을 얼마로 잡고요? 100을 잡고 우세니까 105를 하라는 거예요. 3% 열세 그러면 100에서 3을 빼라는 거예요. 97이겠죠? 3을 빼니까 97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우세 그러면 104를 하라는 거예요. 기준은 얼마를 잡고 100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숫자를 위에 넣을 거냐 밑에 넣을 거냐. 핵심은 뭐죠? 위에가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가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은 대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5라는 숫자가 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7도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104도 위로 가는 거죠. 해갖고 이거 105 나누기 100 하면 1.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97 나누기 100 그러면 0.97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4 나누기 100 그러면 1.04가 나오죠. 해서 세 개의 숫자를 뭐 하면 돼요? 곱하기를 하면 되죠. 계산기를 곱하면은 1.05924가 나오고 나머지 절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5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 그래서 비교 방식은 대단히 쉽다는 것. 이렇게 해갖고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사례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비교 방식 문제는 전부 다 상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를 고쳤는데 이번 33회 때는 밑에를 고치는 것도 만약에 사례가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15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59번입니다. 159번에서의 계산 문제는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비교 방식은 전부 다 곱하기로 하는 거니까 맨 밑에 뭐라고 했냐면 상승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곱하기로 계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곱하기로 한다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이제 대상과 사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 이럴 때가 있고요. 다음 문제는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액을 구할 때는 면적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상 토지의 면적이 얼마가 나왔어요? 1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을 구할 때는 면적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에 또 하나의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면적을 찾아요. 100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위냐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대상이 120이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100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120, 밑에는 100으로 분수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면적도 금액을 구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쭉 나오면은 3억이 나왔죠? 숫자 3억 찾고요. 3억 곱하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4% 상승이 나왔죠. 4% 상승은 그냥 1.0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5% 상승 그러면 얼마로 한다? 1.05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10% 상승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1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매년 그러면 이건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을 조심을 하고요. 여기는 뭡니까? 이거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뭐가 돼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4% 상승만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개별 요인이 5% 열세라고 나오죠? 열세는 95잖아요. 95인데 위에가 95일까 밑에가 95일까요? 여기는 대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9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고 이거는 0.95가 되는 거니까 우리 1.2 곱하기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를 하면은 답이 355680이 나오고 159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해갖고 비교 방식의 문제는 무조건 다 연습을 해서 맞히는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교 방식은 꼭 해야 돼요. 출제 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내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꼭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160번 문제입니다. 자, 160번 문제의 비교 방식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갖고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말이 나오면은 면적이 의미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제곱미터당의 가격을 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뭐냐면 대상이 상업지역과 상업용이죠. 약간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사례를 2개를 주었어요. 자, 그러면 2개 중에서 용도 같은 사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의 상업용으로 해야 되니까 100만원짜리 사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200만원의 사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0만원짜리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공업지역은 의미가 없죠. 상업지역이니까 여기 5% 상승해서 1.05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10% 우세가 나오는데 10% 우세는 110이잖아요. 근데 110인데 뭐라고 했어요? 대상이 1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110이고 밑에가 100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1.1 아닙니까? 그래서 200만원에다가 곱하기 1.05 곱하기 1.2를 하면은 231이 나와요. 그래서 16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 약간 문제를 좀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례를 2개 주었는데 용도 같은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정도만 점검을 하시고 차근차근하게 계산기로 연습을 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61번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비중가액을 구했어요. 그러면 면적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상승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면적이 나왔어요. 1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면적을 찾아요. 그러면 120이 나왔네요. 문제는 110과 120이 이제 분모에서 어디가 위로 갈 거냐? 110은 뭐라고 했어요? 대상이라고 했고요. 120은 사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110이고 밑에가 120이 되는 거죠. 예, 상이 위로 올라가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2억 4천 나왔죠. 예, 금액 2억 4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여기 5% 상승 나왔죠. 5% 상승은 어떻게 하자고요? 1.05 이렇게요. 2억 4천. 예.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3% 우세가 나왔네요. 3% 우세는 103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103이라는 숫자를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가서 위에가 103이고 밑에는 100이다. 자, 그런데 103을 100으로 나누면 1.03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로 때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은 쭉 때려요. 110을 나누기 120으로 계산기로 때립니다. 숫자가 딱 안 떨어져요. 그러나 때리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2억 4천. 이게 힘들면은요. 앞에 3개 숫자만 딱 해도 돼요. 뭐냐면 240만 딱 해요. 그리고 곱하기 1.05 또 곱하기 1.03 해갖고 그 계산기로 나온 숫자의 순서 같은 걸 고르는 거죠. 앞에 240만 했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237930이 나오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것. 대단히 쉽습니다. 꼭 계산기로 천천히 때려보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6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2번이에요. 자, 보다시피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32회 때, 31회 때, 30회 때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했네요. 그러면 면적이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쭉 찾아갑니다. 자, 금액을 봤더니 여기는 얼마를 줬어요? 1000만 원 줬네요. 예. 그리고 쭉 내려갔더니 5% 상승을 줬네요. 그러면 1.05 하자는 거예요. 예. 쭉 내려갔더니 10% 우세가 나왔네요. 그러면 10% 우세니까 110인데 이 110이라는 숫자를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여기는 대상이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은요. 무조건 1.1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1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례가 그러면은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1.1 하지 말고 110을 찾고 위냐 아래냐를 먼저 찾으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위로 110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0% 열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80이죠. 근데 80이 위냐 밑에냐를 따질 때 80을 뭐라고 했어요? 앞에가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위에가 8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머지로 1.5라는 숫자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5 곱하기 1.1 그리고 곱하기 0.8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1386이 나오고 16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방식 문제 5문제가 나왔는데 33회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상이니까 위로 간다. 조심할 것은 사례가 주어질 때는 밑으로 간다는 걸 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계산기로 때리는 연습을 통해서 비교 방식 문제는 꼭 하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